9월 20일 목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9.19 평양 공동선언이라고 문재인과 김정은 간에 평양 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를 꼬드겨서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해 두 사람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였고요. 핵 리스트는 살짝 숨겨놨는지 어제 발표되지 않았고 이미 6월 12일 날 트럼프가 기자들 1000여 명 앞에서 흔들었던 동창리 ICBM 미사일 시험장 및 발사대를 북한이 해체하고 검증을 받고 그리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면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어제 비핵화에서는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 11월이나 12월에 방남을 해서 서울에 와서 미국을 트럼프를 불러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한다. 이렇게 지금 각을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제 트럼프의 뜻은 묻지도 않고 사실상 이 미국을 향해서 알박기를 해버린 겁니다. 자, 우리는 종전선언을 할 거니까 미국 당신들도 와라. 11월경에 김정은이 서울에 오기로 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제 나온 이 합의를 과연 미국이 수용할 것인가? 비핵화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제일 끝에 붙어 있고 합의문에 가장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전쟁 위험을 제거했다. 공중에서 해상에서 그리고 군사 분계선에서 JSA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했다면서 우리의 안보를 완전히 이렇게 벗겨버리는 합의를 하고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의 양자 종전선언이자 평화선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전쟁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넨협정 때도 전쟁이 사라졌다고 했고 파리 평화협정 때도 베트남 전쟁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전쟁이 사라졌다고 했던 영국 총리와 프랑스 총리는 불과 1, 2년도 지나지 않아 역사의 개망신을 당했고 아예 베트남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재인의 전쟁이 사라졌다라는 이런 이 협상은 제가 볼 때 아마 역사에 세 번째 오점으로 기록이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가기 직전까지 대북 제재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올해 안에 철도 도로 연결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그 다음에 서해 동해 특구 조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 뭐 각종 보건 산림 환경 협력을 해 가겠다 하고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상설 면담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내소를 개소하는 것과 상설 매내를 갖다가 확정 짓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요. 이 매내소는 이 금강산에 있는 현대 아산시설에 과거에도 이거 한다고 공사하고 어쩌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그 매내소를 개소한다. 매내소를 개소해가지고 그 자리에 이산 가족들이 매일 상봉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관광객용으로 쓰면 뭐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한다. 들어와서 이건 말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일면을 전체로 9월 평양 공동선언 해가지고 밑에 문재인, 김정은 서명이 있는 이 합의문을 일면에 갖다 내세웠는데요. 그 밑에 제목 다른 거 한번 보십시오. 핵 전쟁 없는 한반도, 남북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만약에 대통령을 시켜 주신다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저는 30초 만에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항복을 하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앞으로 분쟁이 전혀 안 생기는 한반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나 소나 어제 죽은 퓨마나 그 퓨마 이야기는 오비에 좀 하겠습니다. 결국 어제 제가 추정을 했던 것처럼 NSC에서 개입한 게 확인됐고 뭔가 찝찝하니까 이낙연 총리가 그러다가 사과까지 했습니다. 자, 어제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아무리 보수가 무슨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퓨마까지 끌고 들어가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아닌 게 아니죠. 눈만 뜨면 이 정권의 꼼수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저께 퓨마가 탈출해서 8년 동안 갇혀 있다가 4시간 돌아다녔습니다. 4시간 돌아다니고 죽음을 맞았죠. 자, 그 퓨마가 이 검색어를 다 갉아먹고 있고 문재인의 평양 방문을 똥으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화가 나지 않았다 하면 이 문 정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빨리 저거 없애버려라. 이렇게 되었을 개연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추정을 갖고 확신했던 부분입니다. 그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부에서는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한반도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김정은의 육성으로 제가 그 이번에 육성 한번 들고 와봐라 하니까 육성으로 비핵화를 약속했다는데 이게 무슨 비핵화입니까?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게 육성으로 비핵화를 약속한 겁니까? 핵 없는 한반도 이 부분은 북한이 여태까지 수도 없이 이야기한 거고 이거는 북한 비핵화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미국 너네들도 한반도 주변에서 핵과 관련된 전략 자산, 전달 도구들을 다 사라지게 해라 하니까 일본 근처에도 미국의 전략 자산들은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고 미국의 핵 우산은 한반도 일본 주변에는 아예 근처에 와서도 안 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뭔 말이겠어요? 북한의 핵을 미국이 핵우산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핵을 없애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김정은이 처음으로 육성으로 비핵화를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언론들은 그럼 무슨 언론들입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3분의 2쯤은 민주당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김정은의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조선반도 육성 전면과 관련해서 아직도 부족하다며 실천적 비핵화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조선반도라는 말을 가지고 비핵화를 육성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그건 미국을 보고 나중에 이제 핵 보유국으로 가면서 막판에 미국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용도이냐. 너네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을 한 거지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육성으로 비핵화를 전혀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권 어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발사대 폐쇄 그리고 종전선언 그리고 그걸 해주면 영변 핵시설 폐쇄 그리고 동창리는 검증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근데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거나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의 내가 아메바 수준이라서 그냥 충동적으로 닥치는 대로 말을 하거나 안 그러면 내 지르고 나서
수습을 하는데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 특히 김정은은 트럼프를 상대로 라이벌로 오랫동안 이 트럼프를 잠재적인 적으로 설정해서 롤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트럼프가 어떻게 말을 할 거다는 데 대해서 이미 좀 꿰뚫고 있다. 제가 김정은이 완전히 트럼프 간을 벌써 다 봤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발표도 트럼프의 이 최적화된 발표를 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 더 있다라는 데 대해서 정의용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지 않은 게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겁먹을 것도 없어요. 제 이야기한 범주 안에서 다 놓은 겁니다. 그 뭐냐?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핵 리스트를 신고하겠다는 걸 지금 이번에 발표에서는 뺐어요. 왜? 그게 어떻게 보면 동창리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동창리는 풍계리하고 똑같은 거고 북한이 재탕 삼탕을 해먹는 거예요. 트럼프가 6월 12일 날 기자들 앞에서 북한이 그걸 폐쇄한다 했고 한참 동안 폐쇄한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또 동창리를 폐쇄하고 검증을 받겠다고 재탕, 삼탕 울가먹고 있어요. 곰탕을 삶아도 재탕을 하면 맛이 없습니다. 고소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삶아 먹느냐. 자, 동창리 미사일 이 시험장이나 발사되는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데인데 북한이 이미 고체 연료 주입 기술까지도 지금 확보한 걸로 보여서 액체 연료 주입하는 부분에 대한 가치도 떨어졌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고체 연료를 해서 순식간에 인공위성이 미국의 인공위성이나 일본의 인공위성이 포착하기 전에 한두 시간 안에 나타나서 발사를 해버리는 즉 위성 사각지대에서 발사해버리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창리 시설은 실제로 지금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이 시설 그런 부분에 비해서 매우 뒤떨어져 있죠. 북한이 평양의 평성이 인근에 이 미사일 조립 시설도 폐쇄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3일이면 복구되고 지금 동창리 같은 경우에도 금방 복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리 이 미사일 시험장은 이걸 폐쇄하더라도 북한의 액체 미사일 이 엔진, 주입 엔진 개발하는 부분에 아무런 지금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북한이 이미 다른 시설로 이 미사일 엔진을 이렇게 개발하는 데를 옮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북한이 ICBM을 대량 생산하는데 이미 초기 엔진 그리고 초기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썼던 이 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창리의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나 이 발사대는 ICBM이라는 것은 핵하고 다르게 계속 기술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자, 처음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할 때 이 엔진을 낮은 걸 썼다가 나중에는 엔진 추력을 높였다가 또 액체를 고체로 바꿨다가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이 엔진을 가진 미사일 발사를 해온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단거리에서 중단거리에서 중거리에서 중장거리에서 나중에는 ICBM까지 가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개발하는 엔진에 들어갔던 시험장이나 거기에서 나온 ICBM을 발사하는 시설이 이제 그것이 12,000km, 13,000km를 날아가는데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자, 신형 총을 갖다가 개발했는데 옛날에 카빈 총을 만드는 공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전기 자동차가 나오는 마당에 엑셀 자동차를 개발하는 포니 자동차를 만드는 시설이나 라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면 폐쇄하겠다고 놓은 영변 핵시설은 뭐냐? 북한이 영변에서 이제 옛날에는 그 원자로를 통해서 플루토늄을 했는데 요즘은 플루토늄 생산은 의미가 없고요. 원심 분리기를 돌려가지고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영변 핵시설에 최대 한 4,000개가 있다면 평양 인근의 강선 핵시설에는 12,00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영변 핵시설에 있는 원심 분리기를 소수만 남기고 딴 데로 다 옮겨놓고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 그게 이제 잘 쓰지도 않는 플루토늄 추출하던 과거 핵시설에 또 지금은 북한에서도 원심 분리기에 있어서도 메인이 아닌 영변 정도는 종전선언을 할 때 버릴 수 있는 카드로 얼마든지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핵이나 ICBM을 없애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북한이 핵이나 ICBM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 초기형을 만들던 그런 고물 시설, 이제는 쓰지 않는 시설, 아니면 이제 한물간 메인을 딴 데로 옮기고 이제 올드한 낡은 조립 라인을 해체하겠다라고 협상에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핵화입니까? 이건 미래 핵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말대로 현재의 핵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핵을 이제 고물이 된 거를 조금 없애는 겁니다. 과거의 핵을 없애는 부분은 지금 현재나 미래의 핵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비핵화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북한의 양보가 있었느냐 생각하는 것은 그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것만 갖고 아이고 고맙다 하고 덜썩 물면 이건 미국이 아니죠. 그런데 한정없이 가벼운 트럼프가 북핵에 대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김정은이 핵사찰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친서를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말을 했고 또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 4분에 트위터에 올려 김정은이 최종 협상에 붙여질 핵 사찰을 허용하는 것과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로켓과 핵실험은 더 없을 거다. 즉 ICBM하고 핵실험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7분 뒤에 다시 트윗을 올려 남북이 2032년에 공동올림픽을 개최 신청할 거다. 매우 흥분된다.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기자들한테도 북한에 대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가 나가던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는 자정 넘어서인데 자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는 상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북한이 핵 사찰을 받기로 했다라고 트윗을 한 것은 잘못된 트윗이죠. 북한은 동창리 시험장 발사대 등을 유관국 전문가의 참관하에 영구 폐기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수많은 북한의 핵시설, ICBM 시설 중에 동창리 하나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을 참관시켜서 폐기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참관과 사찰은 다른 거고 또 수많은 수백 수천의 핵시설 중에서 그 오래된 고물 하나를 폐기하는데 한정해서 참관을 시켜주겠다는 것을 핵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남북 평양 합의문에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트럼프가 오버해서 말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트럼프가 북한이 핵 사찰을 수용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평양 선언을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서 2차 미북 회담이 추진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과장을 했고, 그래서 그 과장을 가지고 2차 미북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북한이 트럼프한테 그러면 별도의 라인으로 핵 사찰을 받겠다고 했을지 모른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저는 이걸 제가 알기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거다. 그럼 그게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도 공동선언 내에 논의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논의되지 않은 문재인 김정은 간의 구두 합의 내용이 트럼프에게 이 전달되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미국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미 문재인이 만나러 가기 전에 정의용이 북한의 특사로 갔다 왔을 때 미국 측에 북한이 핵 리스트를 단계별로 제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이 어제 발표에서는 빼놓고 했고, 24일입니까?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트럼프 간의 회동이 있을 때 거기에서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창리는 재탕 삼탕이고 이 영변 핵시설은 지금 북한의 주력 핵시설이 아니라 이미 마시간 그 너무 노출이 돼가요. 우리가 북한 핵시설 하면 영변이잖아요. 과거 우리 어릴 때는 영변에 약산 진달래 어쩌고 김소월 씨였는데 이제는 영변하면 북한 핵시설이에요. 93년 4년 제네바 합의할 때부터 영변 폭격안이 이야기 쭉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영변에서는 전부 전 세계의 위성부터 정보망이 다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 다 노출된 영변을 지금 써먹기도 귀찮아서 이미 광선이나 또 다른 제3, 4의 기지로 다 옮겼어요. 그걸 가지고 북한이 쇼를 하는데 공짜냐? 종전선언을 하면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주면 하겠다라는 거는 그건 필요 없는 거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지 네가 뭘 해주면 내가 뭘 해줄게라는 거는 그거는 거래에서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은 미국 강선 핵기지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이라는 부분을 종전선언의 대가로 말한 것은 그 가치 자체도 별 의미도 없고 또 전제 조건이 거의 불가능한 부분을 내어 걸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있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동창리 발사장 폐기를 언급한 부분이 북한이 트럼프에 맞춤형 전략이다. 6월 10일 날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했던 말을 이제 우리가 그걸 지킬 거니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조건부로 내어 걸고 또 종전선언이 되면 영변을 폐쇄하겠다고 또 조건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어제 북한의 발표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냐 또 미국을 움직이기엔 충분하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트럼프는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 말은 듣지도 말고 좀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저 의미가 없는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실질적인 관점에서 미국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거라고 봅니다. 어제 말한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진전이 있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폼페이오는 트럼프 똘마니니 이제 지가 가기 싫어가지고 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남북회담 결과를 환영하며 협상을 적시할 건데 뉴욕과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나서 미북 관계 변화를 이렇게 시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관리들이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만나고 이용훈이는 뉴욕에 유엔 총회할 때 올 거니까 그것을 보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 이 폼페이오가 이제는 트럼프한테 깔려 죽지 않겠다. 나는 4차 방북을 하지 않는다. 비건이라는 친구를 지 밑에 하나 두가 북한 담당 특별 대표로 해서 이제 네가 다녀라. 근데 니도 가급적이면 북한에 안 가는 게 좋을 거다.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만나고. 이수용은 이용호는 어디서 만나느냐? 이용호는 뉴욕에서 만나자 말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폼페이오 스스로도 어제 합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폼페이오는 북한이 약속대로 2021년 1월 트럼프 임기까지 비핵화를 하기 위한 조치를 빨리 취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전문가들도 지금 대부분 이 회의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 지금 향후에 이 부분의 파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지를 또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마치 비핵화에 거대한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기고요. 트럼프의 그 투입 반응이나 북한이 사찰을 받기로 했다라는 호들갑은 그건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불과한 겁니다. 트럼프와 미국 정부나 미국 국무부 국방부 입장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백악관의 트럼프 밑에 있는 볼튼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북한의 주장은 재탕 3탕이고 또 숨겨놓은 카드가 있지만은 그것은 핵 리스트를 단계별로 제출하겠다는 것이 거의 틀림없고 이런 수준을 가지고 종전선언을 이끌어낸다. 2차 미북 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한다. 그건 아마 트럼프의 자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 자살이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